안녕하세요. 글쓰는 여행자 정태일입니다. 글쓰는 여행자, 매일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글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스피치라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15년차 직장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에 소속된 연설문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한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선생님이 대표적이시죠. 말의 품격, 언어의 온도를 쓴 이기주 작가도 스피치라이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피치라이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더의 말씀을 씁니다. 일의 특성상 매일매일 써내는 말과 글의 양이 꽤 많은데요. 틈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써서 지금까지 3권의 책을 낸 네이버 등록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회사에서 가끔 받습니다. 야,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책을 3권이나 썼어? 다들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작을 잘 안 하시거나 중도에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너무 비슷해서 아예 그 패턴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책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회사 생활만 해봐서 뭘 어떻게 쓸지 도저히 모르겠다. 재능이 없어서 못 쓴다는 거죠. 셋째, 너무 바빠서 여유를 낼 수가 없다. 쓰고 싶어도 도무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3가지가 없다는 건데 저는 이걸 산무현상이라고 이름까지 척하니 붙여놨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정말로 책을 쓸 이유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책을 쓰면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돈도 꽤 벌 수 있습니다. 보통 정가의 10% 정도가 인세인데 이게 또 적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재미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거든요.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명성 이런 게 없어도 책 쓰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좋은 경험입니다. 내가 남들과 뭐가 다른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쓰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이죠. 야, 그거 김대리가 정말 잘해. 박 과장이 그거 하나는 최고지. 이런 평가를 들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궁금하니까요.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무현상의 두 번째, 재능이 없어서 못 쓴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직장인들은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인생, 취미, 일, 상상. 지금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겨우신가요? 바로 그걸 쓰세요. 예전에는 그럴듯한 영웅담이 박수를 받았지만 요새는 힘들고 찌질한 이야기라도 진솔하게만 쓰면 많은 공감을 얻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주말마다 등산, 낚시를 하시나요? 아니면 자전거로 국토여행을 하셨나요? 이번 여름휴가에 동남아 3개국을 아주 싸게 다녀오셨다고요? 쓸 게 참 많네요. 10년 넘게 한 가지 일만 해오셨다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어요. 회계, 총무, 기업, 영업, 홍보, 회사 생활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남다른 공상에 자주 빠지신다고요?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상상들을 이야기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한번 요즘 트렌드가 뭔지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나답게 살기입니다. 워라밸, 신경 끄기, 칼퇴, 월세집 꾸미기 이런 거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둘째, 여성과 가족, 아이 잘 키우는 법, 여성으로 사는 법. 이제 여성은 출판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셋째, 힐링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 따지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꼰대라고 얘기 듣죠. 나도 이만큼 힘들어. 그걸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공감과 소통이 주목받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넷째, 글쓰기인데요. 저는 요새처럼 글쓰기가 주목받는 시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스크리벤스, 즉 글쓰는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무의 마지막,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직장인의 삶이란 게
야근에, 회식에, 보고서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쟁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죠. 일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에버노트나 네이버 메모 이런 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책에서 좋은 글귀를 발견하면 책 속에 한 줄이라는 어플에 접속해서 적어놓고요. 신문이나 드라마, 영화, 심지어는 찌라시, 만화 여러 가지 제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다가 평소에 하나하나 모아두시는 겁니다. 모아둔 이야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주말에 동네 카페 가셔서 2시간 정도만 그걸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블로그에 올리셔도 좋고요. 페북에 주절주절 쓰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짧은 칼럼을 한번 주제를 갖고 써보시라는 겁니다. 어라운드, 씀, 브런치 이런 글쓰기 어플이 많이 있는데 다들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특히 브런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제 이름을 따서 주간 테일이라고 매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어요. 월간 윤종신 이렇게 자기의 특정 주제에 이름을 걸고 그 잡지를 만드는 것처럼 저도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호수차에는 한남동 에세이를, 짝수차에는 글쓰기 칼럼을 쓰는데요. 한남동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글쓰기는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 저의 주간 테일이 이 매거진을 월 9,900원에 구독해 주십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벌써 17분이 돈을 내고 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적은 수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계시기에 독자가 있고 제가 구독료를 받으니까 마감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이게 재미로 시작했는데 요새는 정말 큰 일이 됐습니다. 5개월 정도 발행하니까 누적 조회수는 9만을 넘어갔고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글은 4만 가까이나 됩니다. 이렇게 쓴 걸 각 주제별로 묶어내고 그거를 하나하나 각색을 하면 그게 바로 책이 되는 겁니다. 책을 쓴다는 거 아주 끔찍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자, 제가 여기 드라마 미생 주인공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8명 중 누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저마다 다 사연이 있고 각오가 남다른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힌트는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5분이시죠? 맞아요. 펜을 든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직장인이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몽땅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당장 저와 함께 책 쓰기를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글 쓰는 여행자 정태일입니다. 고맙습니다.